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26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속자가 되겠습니다. 풍속이라는 의미의 속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풍속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 속자가 되겠습니다.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 속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 세상을 뜻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회에 전반적으로 통하는 관례라는 의미로 풍속이라는 의미가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교훈이 될 만한 말로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말이 아니고 그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민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놀이자가 빠졌네요. 민속놀이라는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놀이를 얘기합니다. 이 민속이라고 하는 것은 풍속과 유사한 말이죠. 민간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관습을 민속이라고 하는데 그런 민속적인 놀이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속놀이는 주로 명절 때 그 절기를 기념하면서 하는 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단오 때 근해를 탄다든지 널뛰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민속놀이의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속설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게 널리 퍼진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특히 현대 한국어에서 속설이라고 하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종의 비법이라고 전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은 과학적 또는 의학적 발전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또 그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 속설은 그야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영리를 지나치게 탐한다든지 또는 유흥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세속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라는 말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데 특히 성적으로 문란한 어떤 표현 그리고 말이 아주 저속한 것 또는 태도나 행동이 아주 저속한 것 이런 것을 속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유교 사상이 아주 그 뿌리 깊은 이제 한국에서는 성적으로 저속한 거에 대해서는 특히 그 민감한 편에 속하죠. 비속어라고 하는 것은 말씨가 점잖지 못한 것 또는 특정 그룹에서만 은밀하게 쓰이는 일종의 은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비속어, 비어, 속어 이런 뜻이죠. 속어는
건전치 못한 말이란 뜻이고, 비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그 또래 또는 그 사회, 특정 사회, 특정 그룹에만 통하는 말들, 이런 것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세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세상이란 뜻으로 불교에서 스님들이 그 추구하는 세상과 반대 개념으로 쓰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정해서 서운함을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리산이라고 하면 충청북도 보은 인근에 있는 높은 산이죠. 이름 자체가 세속을 떠난 이란 뜻입니다.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예,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오자가 되겠는데요. 다섯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이라는 의미의 오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이렇게 쓰지만 이걸 먼저 쓰고 이렇게 내려긋는 걸 나중에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5월 하면 이 끝에 월이라는 것 앞에 지금 숫자로 5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월 하면 다섯 번째 달이란 뜻으로 쓰이는 말이고요. 만약에 여기가 3월이다 그러면 세 번째 달이란 뜻이죠. 오리무중 그러면 이 다섯 리가 한국 전통적으로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죠. 그래서 한 리는 400m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 하면 2km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가 안개가 끼어 있는 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km, 사방 2km의 안개가 자욱히 끼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시정이 아주 안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2km의 안개가 끼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상황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륜기라고 하는 것은 이 회어를 우리가 한자로 륜이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회어가 5개가 있는 깃발이다 해서 올림픽 게임을 상징하는 깃발을 얘기합니다. 335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 그대로는 3명, 5명씩 짝을 지어 다닌다 라는 뜻으로 꼭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리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닐고 있다 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 와서 즐겁게 놀고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미자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이 미가 맛이란 뜻입니다. 맛을 가진 열매라는 뜻으로 그 색깔이 붉고 한 구슬 같은 열매가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오미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맛과 신맛이 특히 강하고 건강식품으로 대단히 인기가 높은 그런 과실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니가 인식할 수 있는 느낌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이런 특별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4가지 느낌 플러스 최성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압, 통증, 이제 이렇게 스칠 때 느끼는 감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촉각이라고 하여 오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0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45세 이후가 되면 사람이 이제 노후화 돼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갱년기에 들어서면서 그 신체적인 무리가 따르게 되는데 두 팔을 어깨 이상 머리 방향으로 들어올리지 못하는, 들어올릴 때 통증 때문에 들어올리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이제 퇴행성 그 통증을 얘기합니다. 나이 50대쯤에 주로 들어오는 통증이라고 해서, 이 견이 어깨라는 뜻이죠. 어깨에 생기는 통증이라고 해서 50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50보, 100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이 앞에 이 자가 쓰여 있고, 요 100보 앞에 웃음이라는 소자가 쓰여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50보로서 100보를 비웃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강도가 예를 들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도가 뭐 어떤 그 젊은 여성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럴 때에 그 대장부들이 그러한 상황을 진압하는데 그 어떤 정력을 쏟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데 정력을 쏟은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100보를 도망갔고 한 사람은 50보를 지금 도망간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어찌저찌 해서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럴 때 50보 도망갔던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비겁하다고 비웃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50보를 갔을 뿐이지 자기도 도망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도망갔다고 많이 도망간 사람을 비웃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50보 100보는 너나 그나 똑같다, 또는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분 5렬이라고 하는 것은 4조각으로 쪼개지고 5조각으로 찢어졌다, 4조각으로 나뉘어지고 5조각으로 쪼개졌다, 찢어졌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국론이 분열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 볼 때 추수감사절 이후 5번째 순이 되는 날을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로 볼 때는 부활절 이후 5번째 순이 되는 날을 얘기합니다.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일을 얘기하는 거죠. 열흘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오순 그러면 50일을 뜻하는 거죠.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얘기하는 거고요. 7주가 지난 뒤죠. 부활절로부터 7째 주가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 교회가 탄생한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자는 제자가 되겠는데요. 어조사라는 의미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제자는 첫 번째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조사로 쓰입니다. 어조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글자 수를 맞춰야 될 때 사자성어다. 그런데 2자 내지 3자밖에 안 될 경우에 한자 내지 2자를 채울 때 어조사를 쓰는 거고, 또 조사로서 쓰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어조사다, 파티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실제 이 제자는 첫 번째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어조사 또는 처음, 맨 처음 것이라는 의미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쾌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쁘다라는 큰 환호를 지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오호통제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오호라고 하는 것은 한탄하는 감탄사죠. 이런 뜻이죠. 이 제자는 이제 어조사제니까 해석을 않고요. 통하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통제라 그러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심각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쓰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